포스텍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지금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찍고 있는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일단 처음엔 경질이 된다 쪽이었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모른다. 중차대한 결정이 곧 있을 것이다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경질이 된다고 하면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혹은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정도가 후보군으로 오고 가고 있다 정도 이야기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썰들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 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경질되나 보다 하고 주무셨다가 일어났을 때 지금 상황 어떻게 됐지?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일단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 벨기에의 샤샤 타볼리에리, 이 세 매체 혹은 기자가 주요 출처입니다. 토트넘이 이미 경질을 결정했고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풋볼 인사이더는 이 얘기를 했어요. 수뇌부가 유로파리그 우승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면서 팬 반응을 살폈다. 그래서 이제 곧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팬들의 반응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막 기뻐하느라 갑자기 경질 이러면 우리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좋겠는데 괜히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식는 게 필요했다라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리그 순위가 낮았다, 그렇게 해서 구단이 좀 팬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렸다라는 얘기를 했고, 풋 메르카토는 토트넘이 브랜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샤샤 타블레리는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의 프로젝트와 이적 타깃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했고 유력한 후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언급드린 이 풋볼 인사이더, 그다음에 풋 메르카토, 그다음에 샤샤 타볼리에리 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력한 언론들은 아니에요. 사실 유력한 기자는 골드예요. 근데 골드가 직접 얘기를 했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그렇죠. 뭐 골드나 덴킬 패트릭이나 이쪽이 토트넘과 관련된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구단의 나팔수 역할하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합니다. 팬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보도를 보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를 약간 싫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옹호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힐 수 있는 기사들을 썼기 때문에 골드의 이야기를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골드는 그런 기사를 썼을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경질 결정이 안 됐는지, 왜 혹시 모를 잔류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극과 극의 성적 때문입니다.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이건 대단한 게 맞아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17위. 이게 너무 커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고 38경기 22패로 강등 안 된 팀 최다 패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2패를 했는데 강등이 안 됐다? 사실 기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너무 굴욕적인 리그 성적을 지냈고, 너무 일관된 전술, 상대에게 이미 간파를 당했고, 선수들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부상 공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안 됐고. 이런 비판들이 줄을 이뤘죠. 또 유로파리그에 올인해서 우승을 이룬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유로파 리그 공존 실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감독, 특히 챔피언스리그를 추후에 나가게 되는데 공존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돼요. 리그랑 컵 대회들을 모두 다 하는 게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의 감독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의 불확실성, 이것 또한 지금 경질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위약금인데 지금 이제 한 700만 파운드,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는 한 130억 원 정도라고 해요. 뭐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보다 자녀 계약 연봉을 먼저 그러니까 나눠서 지급한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변수는 좀 있지만 근데 나오고 있는 기사들 보면 이게 엄청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지금 변수까지 있는 상황이고, 잔류를 뒷받침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서 챔스 진출권을 확보했다. 이거는 역시 잔류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도 뭔가 세 번째 시즌 3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더 재밌다. 뭔가 언지를 들은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어쨌든 기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신감 있는 이야기였고, 또 그때 이제 팬들의 환호가 컸어요.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요 찍기 전에 히든풋볼을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현지 팬들의 감정은 여전히 메이저 트로피, 더군다나 유럽 대항전을 가져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인 부분이기도 한데
선수단 내 지지가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풋볼 런던 등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경질을 하게 될 시 라커룸에서 반발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또한 잔류를 원하는 어떤 목소리의 근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고유드는 레비 회장이 고심을 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미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레비 회장이 또 해외에 있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최종 결정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비는 저는 고민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도 이렇다고 하고 현지 팬들의 분위기는 분명 해외에 있는 팬들의 분위기와 다릅니다. 네.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그렇다고 무슨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트로피를 너무나 오랜만에 딴 그 연고지의 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직접 해외 사이트를 봤는데 예. 이런 글도 봤어요.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감독을 경질하는 건 레비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드디어 우승 감독을 얻었는데 내쫓으면 되냐? 네. 새 감독이 오면 오히려 부정적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현지에서는 좀 잔류를 원하는 시선도 있다. 그게 또 구단 결정에는 분명 변수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경질설의 신빙성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풋볼 인사이더, 풋메르카토, 샤샤 타볼리에리 모두 사실은 공신력이 높지 않아요. 풋메르카토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음바페 이적설을 오보했던 사례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샤샤 타볼리에리는 신뢰도에 대해서 이미 팬들의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인물들 혹은 매체의 어떤 보도를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골드 이야기가 훨씬 더 좀 유력한 저널리스트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라커룸에서의 지지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서 그리고 레비 회장이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이 네. 해외에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구단의 심사숙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높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기 토트넘 감독이 후보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브랜트포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입니다. 네, 근데 프랭크의 경우는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지금 토트넘과 뭐 접촉을 했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토마스 프랭크는 좀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고 바이아웃 조항은 약 900만 파운드. 또 그 찾아보니까 요한 랑 그 기술이사하고 이전에 친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랭비라고 하는 팀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전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좀 논의를 했고 서로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후에도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둘 간의 관계가 추후에 같이 일을 할 때 좋은 어떤 원만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요한 랑이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를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한다. 이렇게 뭐 감독으로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던 게 알고 보니까 개개인의 그 친분이 좀 또 있었다고 있을 수 하더라고요. 있군요. 토마스 프랭크는 브랜트포드를 승격시킨 다음에 꾸준하게 중위권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완전히 브랜트포드가 적응된 팀이라는 느낌을 보여주게 만드는 감독일 뿐만이 아니라 브랜트포드는 상대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명해낸 감독이다라는 점이 기대 요소고 또 한 명의 후보군은 풀럼의 마르코 실바. 이 감독도 뭐 에버튼 때 모습이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지만 풀럼에서는 완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풀럼에 대한 잔류 의사가 마르코 실바가 좀 있다고 하고 사우디 쪽에 관심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입을 만약 하려 해도 미지수다라는 점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프랭크가 확실히 확률은 제일 높아 보여요. 다음은 이제 이라울라인데 이미 본머스와 재계약 임박설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감독이지만 본머스 잔류 쪽에 완전히 이제 추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식었죠. 그리고 전 아약스 감독인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일부 매체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굉장히 작아서 지금은 가능성이 좀 높다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얘기 감독들 중에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이랑 연결이 되고 만약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이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특징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죠. 자, 일단 만약 프랭크가 온다. 정체성이 많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술 정체성의 큰 변화 혹은 약간 실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운영으로 팀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크게 따져봐야 되겠고 전술적 특징은 역시 좀 실용주의적입니다. 흔히 이제 브랜트포드 하면은 진짜 숨막히는 짠물 수비. 그렇죠. 특히 강팀하고 경기할 때 그런 특징을 브랜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이 많이 좀 보여줬거든요. 백스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따 포메이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다음에 대단히 좋은 카운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메이션도 사실 대부분이 백스리 기반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변화를 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한랑과 일을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데이터 분석을 토마스 프랭크가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브랜포드 구단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요거는 뭐 형철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때 저랑 청이 형이랑 김지수 선수를 보고 왔을 때 브랜포드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본인들만의 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고 그거 위주로 구단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특징 때문인지 프랭크도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면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포메이션은 주로 이제 3-5-2를 쓰는데 골키퍼의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쵸. 다비드 라야가 브랜포드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골키퍼의 윗자리로 올라가서 센터백과 함께 빌드업에 참여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좀 보여줬는데 그럴 때 전형은 주로 3-2-5처럼 공격 시 전형이 1-3-2-5처럼 갖춰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1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골키퍼의 빌드업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방이 골키퍼 포함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아니면 4-3-3을 씁니다. 유기적으로 이 왔다 갔다 포메이션을 좀 유연하게 쓰는 편이고요. 볼 소유 시 역시 중앙의 숫자를 좀 많이 둡니다. 3-5-2로 3-2-5로 변화가 되면서 중앙에서 이 패스기를 네모난 모양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고 공간 수적 우위를 중요시 여긴다. 공격 시에는 엄청 강팀하고 만날 때 짠물 수비 집중할 때 빼고는 수비 라인을 그래도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 높은 수비 라인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만큼 윙백을 적극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윙백이 폭을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가운데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노리는 형태로 공격 전개를 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박스 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침투하는 게 브랜포드 경기 스타일의 특징이에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있는 사이드백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우독이나 포르는 사실 라인을 높게 형성해서 공격적인 사이드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조정을 거친다면 또 적합하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볼을 이제 소유하지 않았을 때 수비 상황 때는 굉장히 컴팩트한 5-3-2. 공간이 없어요. 정말 간격을 극도로 좁히는 겁니다. 브랜트포드 원정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빡세요. 그 간격이 진짜 웬만한 강팀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좁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브랜포드의 그 단단함, 컴팩트함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상당히 경기마다 압박 준비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높은 라인에서의 1대1 압박, 선수에 대한 1대1 압박을 강조하는 게 이 프랭크 감독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전환 상황에서는 역시 공을 뺏은 다음에 빠른 역습,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비 구조로 돌아와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요약만 하면 전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빨라서 브랜트포드한테 이 짠물 수비에 당하고 있다가 공 뺏겼다. 그러면 앞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은베모, 그다음 윗사, 이런 선수들이 뛰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솔플을 잘해요. 솔플이 잘하죠.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 저 한두 번의 패스와 긴 연결로 그냥 실점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토트넘의 빠른 공격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1-3-2-5 기반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윙백의 전진, 그리고 수비 시에는 컴팩트하게 빠르게 전환이 돼서 컴팩트한 간격,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이런 게 이제 이 프랭크 감독 전술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드라이브 포인트가 셋피스입니다. 정말 셋피스 한 방을 잘해요. 이 또한 토마스 프랭크가 지도하는 동안에 브랜트포드가 보여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전술적으로 확실히 좀 다재다능한 면이 있고 선수를 잘 육성해 왔고요. 개개인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고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브랜트포드를 오랫동안 이끌면서 드러났던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도 충분히 해냈던 것이 프랭크 감독의 장점이다. 단점은요. 빅클럽에 대한 경험은 좀 부족하다. 그렇죠. 토트넘도 올 시즌 순위가 물론 낮았지만 팀의 재정적 규모는 빅6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커요. 그럼요. 빅클럽으로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일단 챔스를 나갑니다. 그 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역시 토마스 프랭크의 감독의 그 시스템은 기존의 토트넘이 해왔던 축구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브랜포드가 프랭크 감독이 지휘하는 동안 은근히 대패를 많이 당했어요. 맞아. 한 번 말려들었을 때 그 경기가 확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간헐적인 수비 불안이 좀 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특정 선수에 대한 유형의 의존도에 좀 있다. 이런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장 토트넘 감독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실용적으로 팀을 만들 거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이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기반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일단 세트피스는 개선되지 않을까요? 세트피스가 공격이든 수비이든 다 불안하거든요. 지금 토트넘은. 네. 그 부분은 분명 좋아질 겁니다. 만약 부임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에 부임을 한다. 그러면 로베로, 반더벤, 뭐 이번에 영입이 된 단소, 혹은 뭐 부상에서 들어온다면 드라우신, 센터백 3명을 쓸 거기 때문에 기존 센터백들이 더 많이 기용이 폭넓게 될 거예요. 그 백스리 형태의 가능성이 크고 풀백과 윙백은 역시 공격력이 좋은 포로와 우도기 다 올려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미드필더는 중원 장악,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이 사각형 박스를 그리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게 중요한데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 베리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디슨의 창의성을 꽤 많이 끌어올려줄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격은 투톱의 가능성도 있고요. 3-2-5에서 뭐 중앙 미드필더의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 윙 포워드가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솔랑케나 손흥민 혹은 히샬리송, 특히 손흥민 선수는 측면도 투톱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다재다능함을 활용하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세트피스 주요 득점원이 될 수 있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브레넌 존슨이라거나 오도베르 같은 빠른 포워드들의 이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쿠루세프스키가 또 메디슨이랑 함께 공미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들을 좀 조합을 하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포메이션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프랭크가 공간을 좀 지배하고 침투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물론 시간, 뭐 압박감, 뭐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부분에서의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프랭크가 이런 부분에서 토트넘에 왔을 때는 기대해 볼 수 있구나. 방향성만큼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과연 토트넘이 실용적인 축구 스타일을 얼마나 좀 빠르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프랭크 감독은 저는 언제나 그 어떤 빅클럽이나 대표팀 레벨에서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최근에 가장 이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포스텍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과연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 이점에 손을 댈 것이냐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17위 구단 역사상 최다 패배를 단일 시즌에 당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팬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물론 대부분은 좀 찬성하는 듯한 느낌, 연임을 좀 바라는 듯한 목소리가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가 없느냐?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경질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레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경질이 된다고 한다면 선수단의 동료, 팬들에게 충분한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이 설명이 뭐 대놓고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선수단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없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포스텍이 리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리그 버린 거거든. 누가 리그를 버립니까? 날려버렸죠. 이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본인의 이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진짜 부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브랜트포드의 이 최근의 포메이션과 선수들의 일일이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또 영입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